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우주 구성 요소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주의 미래예요. 우주의 미래. 자, 우주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 그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않은 우주 모형.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예전엔 얘기했는데 오늘은 얘기 안 했는데 암흑 에너지를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이제 명확하게 뭐 인정받기 전이기도 하고 암흑 에너지 이제 그 초신성 원해형 초신성을 통해서 다시 원해형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예측한 거 말고 이제 그걸로 노벨상 받은 게 2015년이에요. 저 공부학번이고. 그래서 뭐 노벨상이 나오자마자 받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 과정에 암흑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는 존재가 발견된 지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한 60년대부터 그러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암흑 물질의 존재는 확인이 됐었는데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존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그 녀석을 생각하게 된 게 길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야?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들만 가지고서 이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는, 그치? 우주의 팽창을 감속시키는, 즉 어떻게 보면은 인력으로서 작용하는 똑같은 얘기죠.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만 다시 똑같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어떤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의 미래에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우주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열린 우주.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탄 우주. 그 다음에 세 번째 닫힌 우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각자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는 또 무엇이냐? 자,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개념,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임계 밀도는 뭐냐면 우주가 수축을 시작할 때의 밀도, 우주가 수축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밀도, 그것을 임계 밀도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좀 한번 그림을 다시 지워볼게. 우주를 상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우주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우주에 거의 듬성듬성해요. 하나는 우주에 들어있는 게 조금 있어요. 적당하게. 얘는 원래 많아. 징그럽게.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주가 적당하게 이렇게 있을 때 이 우주를 이제 우주의 팽창을 감속시키는, 즉 우주를 수축하는 건 아니지만 인력으로서 작용하는 힘이 A, B, C라고 한다면 A는 굉장히 작아요. 자, 근데 우주는 항상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작아.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계속 팽창할 수 있겠죠. C 같은 경우에는 B는 둘째치고 C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득가득 차 있어서 징그러워 생긴 것도 너무 가득가득 차 있어서 당기는 힘이 크다 보니까 우주가 처음에는 팽창을 했겠지만 그것에 이제 인력을 못 이겨서 점점 팽창하는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다시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빽빽하게 꽉 차 있으니까. 임계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A와 C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팽창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수축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수축을 시작할 때의 밀도, 그것을 임계밀도라고 부르고 그 임계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주의 밀도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열린 우주는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은 것을 열린 우주라고 부르고요. 그런 상황을 평탄 우주는 임계 밀도가 같은,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가 큰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주의 밀도를 이야기할 때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로 나누어서 이것을 보통 오메가 값이라고 써줘요. 그냥 그래. 근데 어차피 식 자체는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시킨 거예요. 우변을 좌변으로 그냥 이항시켜서, 그죠? 이 값들을 이제 오메가랑 비교해서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은, 얘는 1, 얘는 1보다 큰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보통 물질,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암물,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써본다면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더한 값이 한 0.3 정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암흑 물질은 암흑 에너지는 우리 고려하지 않은 우주예요. 1보다 작겠죠. 평탄 우주는 뭐야?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합한 값이 한 1 정도라고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미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박사님들마다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의 밀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닫힌 우주는 대략 한 3 정도 됐을 때 암흑 에너지도 고려하지 않았어. 그것이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거 다음에 이들의 이제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밀도에 따라서 구부러진 정도예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이제 곡률을 이야기할 때 평탄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고 표현을 해요. 평탄하게.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돼지 껍데기 구운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까진 형태예요. 닫힌 우주는 닫힌 거야. 완전히 이렇게. 뭐죠? 이게 닫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때 곡률을 우리가 표현할 때 닫힌 우주는 양값, 평탄한 우주 0, 열린 우주는 음값.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세요.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자, 우주의 미래를 우리가 아까 표현했었던 우주의 크기,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 자, 그래프에 그릴 거예요. 먼저 쭉 보조선을 긋고 이때가 현재인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미래의 우리가 어떤 우주에 살지 몰라도, 그러니까 미래의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도 알 수 있는 건 저 우주들의 현재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원 씨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미래에 뭐 그냥 유치하게 뭐 경찰이 되든 소방수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의사가 되든 미술가가 되든 어떤 미래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순간 이 골방에 여기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주가 미래에 열려 있을지 평탄할지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주의 모습은 항상 똑같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렇게 보조선으로 그었을 때, 자, 세 개를 그리는 겁니다.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할게요.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열린 우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열린 우주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영원히 감소하지만 그냥 영원히 감소할 뿐 팽창은 영원히 하는 거예요. 팽창 속도가 그냥 계속 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는 팽창 속도가 계속 느려져서 계속 느려지다가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해요. 평탄 속도가 아니죠? 평탄한 우주는 팽창 속도가 계속 느려져서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지만 0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0에 수렴할 뿐.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이렇게 돼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다시 수축해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뭐예요? 가속 팽창 우주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주는 가속 팽창 우주예요. 대신에 가속 팽창 우주는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같아요. 왜? 아까 봤죠? 0.3 플러스 0.7 1 공률 0 평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속 팽창 우주는 평탄한 우주라고 부르고, 이 현재 우주가 평탄한 것을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평탄하다라는 건 뭐야? 임계 밀도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주가 초창기에 완전히 급팽창을 해버려서 마치 평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뿐인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죠? 가속 팽창. 이 그래프는 외우시길 바라고요. 그죠? 파란색 그래프는 아까 그렸던 거잖아. 아까 그랬던 거.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해석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 해석할 거냐? 자, 요 순간들이 우주의 시작이네. 빅뱅의 순간이에요. 됐나요? 빅뱅의 순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할게. 요만큼, 그치? 요만큼. 각자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주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추론하는 우주의 나이는 누가 가장 많은 거야? 가속 팽창 우주가 가장 많은 거야. 그대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닫힌 우주는 우리가 추정했을 때 닫힌 우주의 나이가 가장 작은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특히나 우리 고2 내신에서는 요 정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장 이제 글자가 되는 요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더 빡세게 안 나와요. 여기는 고3 수준에서도 빡세게 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고2 수준에서도 더 빡세게 여기서 물어봐봤자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뭘 알아요? 우주를 뭘 알아? 그렇지? 우리가 잠깐 딴소리인데 세현 씨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냥 진원 씨 좀 이해되세요? 진원 씨는 여름방학 때 듣고 이번에 들었으니까 두 번째고, 세현 씨도 사실 겨울에 들었는데 이제 그건 너무 오래됐긴 했지만 하여간 세 번째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솔직히 뭔 말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계속 뜬구름 잡는 소리를 그냥 하는 것 같은. 근데 그런 단어예요. 우주의 미래가 뭔 소리야? 암흑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자꾸 뭐 그걸 고려하니 안 하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은 게 아니고 어렵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내신에서는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대신에 저 숫자들은 계속 외우고, 이 숫자들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우리 기출문제지에 있는 것들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뭔가 패턴상, 왜냐면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소위 뭐 고지작이나 외계행성 탐사처럼 계산하거나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막 추론해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거 각 외워놓고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패턴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런 것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거 끊고 바로 넘어갈게요.